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은행이 연이어 발표한 충격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두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IMF의 최신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MF는 2025년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2.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1월 전망치 3.3%에서 0.5%포인트나 낮춘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정폭입니다. 2026년 전망도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이러한 수정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IMF가 이번 전망을 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월 2일 로즈가든 발표로 인해 거의 완성된 전망을 폐기하고 통상 2개월 이상 걸리는 작업을 10일 만에 압축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얼마나 급작스럽고 파급력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계은행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세계은행은 6월 글로벌 경제 전망 GDP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월 전망치 2.7%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2008년 이후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20년대 첫 7년간 평균 성장률이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하향 조정의 핵심 요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금지적 수준의 고율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3% 미만에서 15% 중반대로 급등했는데 이는 거의 100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관세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MF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게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원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 생산으로 재배치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 손실과 생산 비용 상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지대 추구 행위를 증가시켜 성장 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역 상대국들에게는 주로 부정적인 수요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외국 고객들이 자국 제품에서 멀어지게 되어 무역 전환 효과로 일부 혜택을 보는 국가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됩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은 관세와 불확실성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국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IMF는 2025년 성장률을 1월 전망치 2.7%에서 1.8%로 0.9%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성장률 2.8%에서 1%포인트나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은 더욱 비관적으로 1.4%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 조정되어 IMF는 3%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IMF는 중국의 2025년 성장률을 1월 전망치 4.6%에서 4.0%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강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0%로 전망됩니다. 이는 1월 전망치 0.8%에서 대폭 하락한 것입니다. 일본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IMF는 일본의 2025년 성장률을 1.1%에서 0.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도 1.2%에서 0.7%로 낮췄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IMF는 0.8%로 전망했는데 이는 1월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신흥국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IMF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2025년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는데 이는 1월 예상치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통합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멕시코의 2025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전망했는데 이는 1월 예상치보다 1.7%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IMF는 2025년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 이는 1월 예상치보다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4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급격히 증가한 관세로 인해 세계 양대 경제국 간 교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연초 1.9%에서 2월 1.5%로 다시 5월에는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둔화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비슷한 수준인 0.8%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특히 취약한 이유는 높은 무역 의존도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은 70%를 넘어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무역 둔화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모두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품목들이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전망도 어둡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와 글로벌 IT 수요 둔화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수출도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건설업 침체, 고금리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 증가율을 2025년 1.1%로 전망했는데 이는 매우 부진한 수준입니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KDI는 2025년 취업자 증가를 9만 명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4년 16만 명에서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실업률도 2.8%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제조업 고용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물가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경기 둔화와 낮은 유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과 일부 서비스업 가격 상승 압력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의 격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정책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에서 SOC 투자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유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여력 확보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들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KDI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 1%대 후반에서 2040년대에는 0% 근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이번 성장 둔화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인더밋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2차 대전 이후 극빈층 감소와 번영 확산을 도왔던 정책적 확실성들이 국제적 불화, 특히 무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뒤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역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IMF는 어떤 형태든 무역 시스템에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복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은 계속되겠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둘째,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 분절화를 막고 더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각국의 구조개혁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외부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내부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요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관세 인상과 무역 분쟁 확산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정과 자본 유출, 특히 신흥국에 대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가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간 대만 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하면서 농업, 인프라,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입니다. 선진국의 고령화와 일부 개도국의 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 부족과 사회보장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잠재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양면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대체와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글로벌 경제 분절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먼저 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관리와 금융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제의 적응력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단일 시장이나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재정 관리를 통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가속화,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협력 강화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별 경제 통합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RCEP, CPTPP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글로벌 경제에 매우 도전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와 세계은행이 동시에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모든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무역 의존도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조개혁 가속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